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경험 있으세요? 우리 나이 되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냥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로만 보이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저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부동산 중개소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삼성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번쩍번쩍했어요. 유리창에는 온갖 매물 정보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매물 중에 제가 아는 건물이 몇 개 보였거든요. 아, 제가 왜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건물부터 사기 시작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차림새가 좀 그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본 참이라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옷도 그냥 동네 나들이용으로 편하게 입었거든요. 머리도 대충 뒤로 묶었고요. 아무래도 68세 할머니가 그런 차림으로 있으니까 별로 돈 있어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젊은 남자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김대리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박사원이었어요. 둘 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니까 김대리가 고개를 슬쩍 들어보더니 다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박사원은 아예 저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예의상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뭐 찾으세요? 목소리 톤이 참 차갑더라고요. 마치 할머니가 여기 왜 왔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부동산 상담 좀 받으려고 해서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박사원과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또 시간 낭비하러 온 할머니네 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매물 찾으세요? 전세요? 월세요? 김대리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매매로 알아보려고요. 매매요? 어느 정도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말투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할머니가 매매라니 돈이나 있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글쎄요. 일단 이 근처 건물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김대리가 완전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근처는 평당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작은 상가도 최소 10억은 넘어가요. 10억이라는 말을 하면서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할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박사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강남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할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돈도 없으면서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식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았어요. 우리 나이 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혹시 이 건물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창문에 붙어 있는 매물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제가 잘 아는 건물이었거든요. 김대리가 시큰둥하게 일어나서 그 매물 정보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이거요? 이건 임대 문의가 아니라 매매 매물이에요. 가격이 80억이거든요. 80억이라는 숫자를 말하면서 김대리는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80억을 어떻게 마련해? 라는 표정이었죠. 80억이요? 좀 비싸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박사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장난 아니에요. 이 근처에서 80억이면 오히려 싼 편이거든요. 요즘 강남 상권이 얼마나 핫한지 아세요? 두 사람의 태도가 점점 건방져지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럼 혹시 이 근처에 다른 건물 정보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관심 있는 게 몇 개 더 있어서요. 김 대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근처 건물들은 다 10억 단위예요. 할머니께서 진짜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투가 정말 무례했어요. 마치 돈도 없으면서 왜 와서 시간 낭비시켜? 라는 뜻이었거든요. 박사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구경하시려는 거면 온라인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저희는 진짜 매수 고객만 상대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나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근처 건물 소유주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나요? 혹시 매도 의향이 있는 분들 말이에요. 김 대리가 귀찮다는 듯이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말했어요. 소유주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근처 건물 소유주들은 다 거물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죠. 박사원이 덧붙였어요. 맞아요. 이 근처 건물주들은 대부분 재벌이거나 부동산 투자업체들이에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허름한 할머니가 와서 거물들의 세계에 끼어들려고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그 건물주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이 근처에 있는 건물 12채의 소유주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무례하게 나오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건방진 젊은이들을 혼내줬는지,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통쾌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김 대리가 시계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오후에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거든요. 진짜 매수 의향이 없으시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완전히 쫓아내려는 거였거든요. 박사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께서 정말 관심 있으시면 먼저 자금 조달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처는 현금 거래가 기본이거든요. 현금 거래라는 말을 하면서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마치 할머니가 현금이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우리 나이 되면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럼 혹시 이 근처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어디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 대리가 창밖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그 건물이요. 코리아타워라고 하는데 그건 매물로 나온 적도 없어요. 소유주가 절대 안 판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건물을 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바로 제가 15년 전에 산 건물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산 건물이기도 했고요. 그 건물이 얼마나 비싼데요? 시세로 따지면 한 200억은 좋게 될 거예요. 그런데 소유주가 팔 생각이 전혀 없대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사원이 신나서 말했어요. 맞아요. 그 건물 소유주가 정말 신비한 인물이래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직접 나서지도 않고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만 일을 처리한다고 해요. 김 대리가 덧붙였어요. 그분이 이 근처의 건물을 열몇 채나 갖고 계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진짜 부동산 제왕이죠. 우리 같은 서민은 상상도 못할 세계예요. 두 사람이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 신비한 인물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68세 할머니라는 걸 꿈에도 모르니까요. 그 소유주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김 대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저희도 몰라요. 아마 재벌이거나 대기업 회장이겠죠. 일반 사람이 그런 돈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40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남편 김철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틈틈이 부업을 했고요. 정말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살았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작은 상가 하나 사볼까? 월세 받으면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가진 돈은 고작 2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1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첫 번째 상가를 살 때가 지금도 생생해요. 5평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가격이 8천만 원이었어요. 자기 돈 2천만 원에 은행 대출 6천만 원을 받아서 겨우 샀죠. 그때 은행 대출 받으러 갈 때도 직원들이 저희를 우습게 봤어요. 철물점 운영하는 부부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철물점에서 번 돈과 제가 부업으로 번 돈을 합쳐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5년 후에 그 상가 가격이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저희는 그걸 팔아서 더 큰 건물을 샀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부동산에 눈이 밝았어요.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어느 상권이 뜰지 미리 알아보고 투자했거든요. 물론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성공이 더 많았어요. 20년 전에는 강남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요. 코리아타워도 그때 샀어요. 당시에는 30억이었는데 지금은 200억이 넘는다니 정말 세월이 빨라요. 남편과 저는 정말 팀워크가 좋았어요. 남편이 좋은 매물을 찾아오면 제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40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허망했어요. 아침에 오늘 새로운 매물 보러 가자고 말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가 혼자 모든 걸 관리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건물 관리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모든 걸 남편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쌓아온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40년 전 5평짜리 상가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의 건물 12채를 소유하게 됐으니까요. 김대리와 박사원은 여전히 제가 돈 없는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대리가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이 근처는 할머니께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소유 건물 앞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다니요. 박사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여기는 정말 부자들만 거래하는 곳이거든요. 할머니 같은 일반인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거든요. 젊은 친구들, 그럼 내가 그 코리아타워 소유주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두 사람이 웃었어요. 김대리가 말했어요. 할머니, 농담도 정도가 있죠. 그 건물 소유주가 할머니일 리가 없잖아요. 박사원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200억짜리 건물 주인이면 저는 재벌 2세예요. 그들의 비웃음을 보니까 이제 정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명함 하나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김대리가 명함을 집어들더니 눈이 커졌어요. 명함에는 김미금, 미래부동산 대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미래부동산이요? 혹시 그 유명한. 박사원도 명함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잠깐, 미래부동산이면 이 근처 건물들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180도 바뀌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신비한 건물주가 바로 저예요. 그 순간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두 사람이 말을 못하고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깜짝 제안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김대리가 명함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그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박사원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젊은 친구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왜 저희 같은 작은 중개소에? 박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동네 구경을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나이 들면서 어디를 가든 비슷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은행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심지어 제 건물 관리사무소에 가서도 처음에는 저를 몰라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거든요. 김대리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정말 이 근처 건물들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사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몇 장이었죠.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제 거예요. 두 사람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어요. 코리아타워부터 시작해서 이 근처 주요 건물들의 소유주가 모두 김미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사장님 건물이세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하나씩 사모은 거예요. 그때 박사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건물들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데요. 그 정도 되나요? 저는 돈 계산은 잘 몰라요. 그냥 남편이 좋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두 사람이 더욱 놀라더라고요.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그냥 샀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이 모든 걸 관리하세요? 아, 그거요. 저도 혼자 하기 어려워서 관리회사에 맡겨요. 매달 보고서만 받아보죠. 사실 저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세계니까요. 박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그럼 혹시 저희 중개소를 통해서 거래하실 일이 있으시면?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뭘 더 살 생각은 없어서요. 그때 김대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장님을 몰라봐서.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일어나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이 젊은 친구가 무릎까지 꿇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저희가 처음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박사원도 같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저는 두 사람을 말렸어요. 사실 저는 그들을 혼내주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깨달음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손님들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예의를 갖춰야 해요. 우리 나이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제일 서러워요.
박사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 젊은 친구들이 안쓰러웠어요. 아마 매일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대하면서 진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혹시 이 일 얼마나 오래 했어요? 김대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3년 정도 됐고, 후배는 1년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아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데.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매출도 잘 안 나고. 박사원이 털어놓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제안이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요?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건물 중에서 임대 관리를 맡겨볼까 해요. 물론 제대로 일한다면 말이에요. 정말요? 사장님께서 저희를 믿고? 김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손님을 정중하게 대해야 해요. 나이, 옷차림,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사원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친절하게 하세요. 우리 나이 되면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 너희들 뭐해? 왜 이렇게 조용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김대리와 박사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과장님.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 중개소의 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장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뭐해? 너희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또 다른 반전이 시작되려는 걸 느꼈거든요. 과연 이 과장이라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깜짝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예상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질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세요? 볼 일 없으면 나가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김대리와 박사원은 방금 전까지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김대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과장님, 이분은... 하지만 과장이 손으로 막더라고요. 됐어, 됐어. 할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구경하러 오신 거면 다른 데 가세요. 그 태도가 아까 김대리, 박사원보다 더 심했어요.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거였죠. 박사원이 다시 말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정말 이분은... 아, 너희들 왜 이래? 할머니 하나 못 내보내고 뭐해? 과장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김대리와 박사원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방금 전에 저한테 그렇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김대리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과장님, 이분이 미래부동산 김미금 사장님이세요. 뭐라고? 미래부동산. 과장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사원도 거들었어요. 네, 이 근처 건물들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세요. 과장이 저를 다시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진짜요? 저는 아까 보여줬던 명함을 과장에게 건네줬어요. 과장이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갑자기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아까 그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과장님도 똑같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장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김대리, 박사원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서워서 사과하는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 평소에도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세요? 아,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대리와 박사원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좀 더 강하게 말했어요. 과장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가끔 시간 낭비하는 손님들에게는 좀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손님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보이는 손님들은 과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해요. 네. 손님은 손님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정중하게 대해야죠. 김대리와 박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정말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장은 달랐어요. 억지로 고개는 끄덕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중개소 사장님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과장이고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그럼 사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왜 사장님을 찾으시는지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과장과는 일할 수 없겠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는 협력이 어려우니까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저희 과장 때문에 기분 상하셨다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김대리, 박사원, 여러분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분도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과장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은 빠져주세요. 이 친구들과만 얘기할게요. 과장이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어요. 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과장이 나간 후 저는 김대리와 박사원에게 말했어요. 두 분,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나와서 제 밑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밑에서요? 네, 제가 새로운 부동산 관리 사무소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그곳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험이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경험은 쌓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두 분이 보여준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자세가 있으면 돼요. 박사원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단,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모든 손님을 존중해야 해요. 나이, 성별, 옷차림에 상관없이 정중하게 대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친절하게 해야 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어디 가서나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김대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박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때 밖에서 과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과장이 들어오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과장님, 오늘 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김대리와 박사원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일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는 과장님은 여기서 계속 일하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길 바래요.
저는 일어나면서 김대리와 박사원에게 말했어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는 명함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감격해서 인사했어요. 저는 부동산을 나서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고, 좋은 인재도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김대리와 박사원이 제 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릴게요.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대리와 박사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대리가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사원도 감격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제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실 제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쓰던 소박한 공간이거든요. 앉으세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앉더라고요. 어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같은 젊은 친구들이 정말 필요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모든 걸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김대리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대접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했죠. 두 사람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박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사장님을 만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과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임대 업무부터 맡겼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 고객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했어요. 차도 끓여드리고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두 사람의 실력도 늘었어요. 꼼꼼하게 일하는 습관도 생겼고요. 그런데 두 달째 되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70대 할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김대리와 박사원은 정중하게 모셨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대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건물 하나 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물을 원하세요? 박사원이 차를 끓여드리면서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빌딩을 현금으로 사고 싶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할아버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제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었어요. 평소에는 검소하게 사셔서 부자로 안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재력가였죠. 그 할아버지가 김대리와 박사원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하셔서 250억짜리 빌딩을 바로 계약하셨어요. 김대리와 박사원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사장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이 감격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주변 지인들한테 김대리와 박사원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인데 정말 성실하고 예에 바르다고 소문이 나면서 고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6개월 만에 저희 사무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이 됐어요. 모두 김대리와 박사원의
진심 어린 서비스 덕분이었죠. 어느 날 김 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박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때 박사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그런데 예전에 일했던 중개소 과장님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김 대리가 알아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들어보니까 그 과장이 계속 손님들을 함부로 대해서 결국 큰 고객을 놓쳤대요. 그래서 중개소 사장이 화가 나서 해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개소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박사원이 덧붙였어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 과장도 깨달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이 대견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김 대리와 박사원은 정말 훌륭한 부동산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는 저보다 더 꼼꼼하게 일할 정도예요. 무엇보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하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원룸 하나를 팔고 싶다고 오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귀찮아했나 봐요. 김 대리와 박사원은 그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비록 작은 거래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서울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작은 원룸은 테스트였던 거죠. 결국 그 할머니가 10억짜리 상가 매매까지 맡기셨어요. 김 대리와 박사원의 진심을 믿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제가 가르쳐 준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김 대리는 이제 결혼도 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박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어요.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 있는 고객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모든 고객을 도우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정말 진심으로 모셔요. 불편하신 건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리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겪었던 아픈 경험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 어디를 가든 무시당하기 쉬워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예의를 갖춰주세요. 우리 나이 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작은 친절도 큰 기쁨이 된답니다. 김 대리와 박사원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와요. 하지만 그 과장처럼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죠.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나쁜 경험도 좋은 결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제가 무시당했던 그 경험이 결국 좋은 인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됐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경험이 더 큰 지혜를 주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들려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존중받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요.